캡사이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실험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매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화학부 유튜브 CUT입니다. 채원 씨, 오늘의 분자는 뭔가요? 오늘 얘기해볼 분자는 캡사이신입니다. 아, 매운맛을 나게 하는 물질이었나요? 맞아요. 캡사이신은 우리가 매운맛을 느끼게 해주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캡사이신이 내는 매운맛은 실제로 맛이 아닌 걸 아시나요? 에? 진짜요? 네, 맞아요. 캡사이신이 내는 매운맛은 사실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랍니다. 오늘은 캡사이신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를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볼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실험에는 진우 씨인가요? 저요? 네, 맞아요. 오늘 진호 씨가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직접 캡사이신이 주는 고통을 느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도망갈게요. 본격적으로 불닭을 먹기 전에 우선 저희가 매운맛을 느끼게 해주는 캡사이신이라는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근데 혹시 두 분 매운 음식 잘 드시는 편인가요?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잘 먹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잘 드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못 드시는군요. 저는 평소에 매운 음식을 정말 못 먹는 맵찔이어서 혹시 재민 씨는 잘 드시는 편인가요? 아, 저는 좀 굉장히 잘 먹습니다. 여러분 같은 맵찔이랑은 좀 다르게 좀 자주 먹고요. 그래서 불닭도 평소에 즐겨 먹습니다. 대단한데요. 그러면 조금 뒤에 백진호 씨와 함께 드시는 걸로 할까요? 그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오늘의 실험맨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 진우 씨의 역할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매운맛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사실 매운맛은 일반적인 맛이라기보다는 통각이라는 영역에 속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캡사이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 성분입니다. 이 작은 분자가 우리가 매운맛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비밀이죠. 그런데 이 성분 단지 맛을 내는 것만이 아니고 몸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킨답니다. 이 물질은 고추 속에서 사람의 몸과 상호작용하여 우리가 매운맛이라고 느끼는 화끈거림을 유발합니다. 아 그러면 캡사이신이 단순히 미각만 자극하는 건 아니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캡사이신은 우리 몸속에 있는 TRPV1 수용체라는 센서와 결합을 합니다. TRPV1 수용체는 원래 뜨거움이나 통증을 감지하는 역할인데요. 캡사이신이 딱 붙으면서 이건 뜨겁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캡사이신을 섭취하면 뇌는 그걸 뜨겁고 화끈거리는 통증과 유사한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맵다라고 느끼는 게 단순히 맵다라는 맛이 아니라 우리가 몸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겠네요? 맞아요. 이 신경 수용체는 원래 42도 이상의 열이나 뜨거운 물체를 감지하는데 캡사이신은 이 신호를 익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운맛을 느끼면 몸은 이거 위험하구나 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게 되고 그게 바로 매운맛의 고통입니다. 그래서인지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땀이 나고 입이 화끈거리는 것도 이 때문이죠. 와, 그래서 매운맛이 미각이 아닌 통각으로 느끼는 거군요. 어쩐지 매운 걸 먹으면 혀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면 매운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이런 고통 때문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럼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건 바로 익숙함과 감각의 차이 때문이에요.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이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통증 신호에 덜 민감해지고 매운맛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캡사이신이 일으키는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일종의 쾌감이나 도전 정신으로 바뀌기도 해요. 사실 매운맛의 쾌감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오는 행복감과도 깊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게 정말 고통스럽지만 또 즐겁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나저나 제가 아는 바로서는 캡사이신을 연구한 논문 하나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상은 체온이나 통증 같은 감각 신호를 연구한 데이비드 줄리어스 교수와 아덴 파타푸티언 교수가 받았는데요. 이들이 바로 캡사이신과 TRPV1 수용체를 발견한 주인공입니다. 90년대에 데이비드 줄리어스 교수팀이 캡사이신이 왜 통증을 유발하는지 연구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실험 끝에 체온이 약 43도 정도로 올라가면 열리는 특별한 이온 채널을 발견했는데요. 이 채널이 바로 TRPV1이었습니다. 이 이온 채널은 온도에 따라 구조가 변형되면서 열리고 동시에 캡사이신 분자와도 반응해서 열리게 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1997년 네이처 학술지에 발표되었어요. 줄리어스 교수팀은 이후에도 계속 연구를 이어가면서 차가운 온도에 반응하는 이온 채널이나 50도 이상의 온도에서 반응하는 채널 등 다양한 온도 감지 채널들을 발견했고 정말 많은 과학적 성과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분들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통증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나중에는 통증을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치료법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이분들이 하신 연구는 단순히 매운맛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통증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구였겠네요. 정확해요. 이 연구 덕분에 우리는 고통을 유발하거나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통증이 어떻게 뇌에 전달되는지를 더 이해하게 되어 이를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승원 씨는 어디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실험맨을 잡으러 간 것 같은데요. 아, 드디어 먹나요, 불닭을?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제가 실험맨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 준비된 불닭볶음면입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매운데요? 이게 약 4,400 스코빌 지수 정도 돼요. 4,404 스코빌 지수인데 스코빌 지수가 정확히 뭔가요? 스코빌 지수란 매운맛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값이에요. 스코빌 열 단위, 즉 스코빌 힛 유닛의 줄임말인 SHU를 단위로 사용합니다. 근데 열 단위면은 이 열을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요? 직접 혀 온도를 재는 건가요? 아, 당연히 아니죠. 그 정도 수준이 실망했습니다. 스코빌 지수는 이 음식을 몇 배로 희석해야 매운맛이 안 느껴지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에요. 스코빌 지수는 1912년에 윌버 스코빌이라는 약사 아저씨가 만든 척도예요. 측정 방법은 아주 단순했는데 당시 매운맛의 주 원료였던 고추를 설탕물에 점점 희석하며 매운맛이 안 느껴질 때까지 몇 배 희석했는지를 측정했어요. 그러면 불닭볶음면의 스코빌 지수가 4,400이라는 건 이거를 4,400배 희석해야 매운맛이 사라진다는 뜻이겠네요. 이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처음 스코빌 지수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맛을 봐서 판별했어요. 매운 음식에 설탕물을 조금씩 넣고 맛을 계속 봤죠. 실험실 안전교육에서는 실험 물질을 절대 맛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예 혀로 하는 실험이네요.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직접. 아, 역시 그래도 막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군요. 맞아요. 요즘은 HPLC, 즉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요. 액체 속에 들어있는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장비로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시노이드의 농도를 분석해 스코빌 지수로 수치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방법보다 더 정확하고 과학자들의 혀가 고통받을 필요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 진호 씨가 먹을 불닭볶음면의 스코빌 지수가 4,400 SHU라는데 다른 매운 음식들의 스코빌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물어볼 줄 알고 미리 조사를 해놨지요. 청양고추가 4,000에서 10,000, 할라피뇨는 2,500에서 10,000, 그리고 캡시노이드가 16,000, 캐롤라이나 리퍼라는 고추는 10,000, 10만, 100만, 160만이에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괜찮은 거죠? 실제로 호신용 무기로 사용되는 페퍼 스프레이는 약 160만 스코빌이라네요. 순수한 캡사이신의 스코빌 지수가 1600만인데 이 이후로는 독성 물질로 분류가 돼요. 저거 독성 물질을 먹으라는 거군요.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자, 불닭볶음면이 완성됐습니다. 와, 본격적으로 먹방 시작할까요? 진짜 먹어요? 당연하죠. 네. 매운 거 좋아하시나고 하지 마세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긴 한데 너무 매워요. 잠깐만요. 물 좀. 우유 한 잔 마시고 진정하세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우유 마시니까 좀 괜찮은데 왜 그런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화학 타임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캡사이신은 물에는 잘 안 녹고 지용성, 즉 기름이나 지방에는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물 마셨을 때는 매운 게 안 가셔본 거군요. 맞아요. 물을 마시면 입안에 남은 캡사이신이 녹아서 입안에 퍼지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더 매워지는 거죠. 진작 좀 말씀을 왜 안 해주셨을까? 그럼 우유는 뭐가 다르길래 매운맛이 가신 걸까요? 우유에는 지방이 들어있고 또 중요한 단백질인 카세인도 들어있어요. 이 카세인이 캡사이신 분자를 감싸 세정제처럼 씻겨내주는 역할을 하죠. 카세인은 친수성과 소수성을 모두 가진 구조, 즉 계면 활성제처럼 행동하는 인단백질이에요. 이 카세인 단백질은 물속에서 미셸이라는 구형 구조를 이루는데 소수성 부분이 안쪽으로 향하고 친수성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해요.
오, 딱 세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 미셸이 지용성인 캡사이신을 내부에 가둬서 입 안 점막에 붙은 캡사이신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줘요. 즉, 카세인이 캡사이신을 둘러싸고 물에 녹게 만들어 배출시키는 원리죠.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입안이 좀 편안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요거트, 치즈, 아이스크림도 비슷한 이유로 효과가 있어요. 지방과 카세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불 다 먹을 때는 그냥 먹지 마세요. 저 같은 맵찔이들은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우유 꼭 필수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과학을 직접 증명해준 진호씨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까 불닭 너무 매웠는데 진짜 빈속에서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속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 매운 거를 빈속에 드신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빈속인 거 알았으면 안 먹였을 텐데 말을 하시지. 뻥치지 마. 오늘 진호씨는 불닭을 먹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캡사이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분자는 무엇인가요? 궁금한 분자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캡사이신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